자, 다음은 하드슈 요정. 네, 유슬기 기자. 네,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한달음에 달려오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소방관들인데요. 이 소방관의 구조 영상 하나가 최근에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방관의 피, 땀, 눈물. 네, 얼마 전에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실제 상황인데요. 저 형사. 네. 네. 발로 찬 거야? 네, 맞아요. 안으로 죽을 것 같으니까. 네,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8층의 난간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한 여고생인데요. 옆집에 남자가 나와서 계속 대화를 좀 시도를 하면서 이 여학생의 시선을 끄는 사이에 위층에서 로프에 의지해서 내려온 소방관이 저렇게 순식간에 발차기로 여학생을 안쪽에 다시 들여놓는 영상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소방관은요, 그 전에 이미 1시간 반여가량 이 여고생에게 너무 위험하다라고 설득을 했지만 이 여고생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최후의 방법을 쓰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영상이 너무 화제가 되면서 이 누리꾼들에게 이 소방관이 영웅으로 일약 스타로 떠올랐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거 자살은 맞았지만 저 여학생이 너무 크게 다쳤을 것 같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았는가에 대해서는 현직 소방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동료로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구조를 했지만 자칫 이 일 때문에 이 소방관이 과잉 구조 행동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 여학생이 소송을 걸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고생 안전부터 확인을 해보자면 어떻게 다치진 않았나요? 네, 다행히 그날에 소방관뿐만이 아니라 응급구조대도 대기를 하고 있었고 또 바닥에는 에어매트를 깔아놓고 만약의 상황에 다 대비를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다행히 아무 곳에도 다치거나 부상을 입지 않았고요. 다만 이 일 이후에 이 소방관이 너무 영웅으로 떠오르고 그 여고생이 좀 비난을 받아서 소방관 측은 이 일을 좀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발차기 구조가 원래 구조 매뉴얼에 있는 거예요? 정식 매뉴얼에는 사실 이런 발차기 구조법이 들어있지는 않다고 해요. 근데 매뉴얼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걸 소방관들 사이에서 서로 커뮤니티 같은 데서 좀 공유를 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발차기고요. 발차기는 진짜 너무 극한의 상황에만 쓸 뿐 거의 쓰이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사실 해외에서도 이런 발차기 구조법이 종종 이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보시면 네, 철제 구조물 위에 있는데 그렇죠. 아예 그냥 먼저 밀어버리는 거예요. 연습 훈련한 건가요, 저거? 아니요, 실제로. 진짜죠? 네, 왜냐하면 소동이 너무 지속이 될 수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조기에 빨리 끝내기 위해서 아예 그냥 빨리 에어쿠션 위로 그냥 날려버린 거죠. 이런 식의 방식이 종종 그러니까 쓰이기도 에어쿠션도 한다고 합니다. 깔려있고 어차피 답도 없는 상황에서 왜 저렇게 서 있고. 저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은요, 제가 6시간까지 계신 분도 봤어요, 제가. 기자하고 소방관들이고 정말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하려면 해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됐었는데 6시간씩 저렇게 있게 되면 나중에는 더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렇게 해서라도 빨리 상황을 마무리 짓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해서 피해가 생기거나 하면 대부분 소방관이 그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4년에 인천에서 술에 취한 한 여성을 구급차로 이송을 하던 중에 이 여성이 술이 깨서 깨어난 거예요. 그러고서는 문을 열고 갑자기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은 이 일로 법정에까지 섰어야 했는데요. 최종 판결에서 다행히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그 지난한 소송 과정에서 그 모든 소송비 일체를 소방관이 직접 부담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소방관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겪었는데요. 자신이 구조한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당분간 구조 활동을 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법적인 소송이 가면 소방관에게 좀 불리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끝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 소방관은 소방차가 통과하기 전에 출입구 차단봉이 내려오면서 차에 손상이 왔는데 파손된 비용을 소방서 예산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위원회까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소방관이 동료들과 함께 밥값, 그러니까 식비를 모아서 이 차 수리비를 대신 내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2010년부터 4년 동안 자살한 소방관의 수가요,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의 수보다 더 높을 정도
인데요. 국민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요. 소방관 10명 중에 1명은 심한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 국민에 비해서는 무려 4배나 높은 수치라고 하네요. 이렇게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가장 늦게까지 있는 사람들이 소방관들인데요. 구조뿐만 아니라 소송 여부까지 걱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반적인 느낌이 조금 소방관에 대한 어떤 처우가 열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요즘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응원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소방관들을 돕기 위해서 이분들이 상해를 입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이렇게 힘들 때 좀 후원을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폐기 소방 호스나 폐기 소방복을 이용해서 가방을 만들거나 아니면 액세서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의 수익금을 소방관들에게 보내는 이런 업체들이 꽤나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들 업체 중에 한 업체는 아버지가 소방관이었던 아들이 워낙 열악한 환경에서 아버지와 동료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업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좀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소방관 고 챌린지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정민 씨가 좋아하는 정우성 씨도 했었고 신화의 김동완 씨 그리고 조동혁 씨, 이승환 씨 등이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 이 발의를 위해서 굉장히 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응원합니다. 소방관 고 챌린지. 소방관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유슬기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소방관 한 분이 담당하고 있는 시민의 수가 1,300명이라고 하네요. 이제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소방관을 지켜줄 것들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